안녕하세요. 인베스터 제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투자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흐름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비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맥스에서 가져온 비트코인의 주 차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이 상승 후에 삼각수렴을 만들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장대 음봉이 생김으로 해서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즈음이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이때를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만들 것이다 라고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뷰도 바뀌었어요. 사실 비트코인의 주 차트는 이 당시에도 첫 번째 스토캐스틱이 데드크로스를 만든 상태였는데, 제가 이걸 애써 무시를 했어요. 이 시그널을 무시를 하면 안 됐었는데, 너무 희망회로를 굴리는 바람에 굳이 이 이벤트에 차트를 끼워 맞춘 거였죠. 결국 이 끝에서 장대 음봉을 만듦으로 해서 비교적 장기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첫 번째 스토캐스틱이 아래에서 돌리고 난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스토캐스틱은 바닥을 두 번 만들고, 세 번째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비트코인의 비트맥스 1차트를 보면 지금 하락이 거의 끝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큰 하락은 보통 3파 내지는 5파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에서 장대 음봉에 뜬 직후에 빠져나오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스토캐스틱 또한 1차트의 첫 번째 스토캐스틱은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서는 바닥을 더 깊게 파고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게 확인이 된 이후에야 매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큰 파동 하나에 이건 2개 정도 들어가고, 이것도 마지막 스토캐스틱도 3개 정도 들어가는, 적어도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이더리움은 이 직전 영상에서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8월 말에서 9월 초에 사는 게 어느 정도 유효했어요. 중기 바닥에서 이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라는 걸 망각을 했죠.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바닥을 충분히 다졌으니까 비트코인이 거기에 따라서 끌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비트코인은 언제나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였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런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이런 알트코인들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등의 암호화폐 시세가 이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조정 주고 다시 출발하는 흐름을 보였을 텐데, 비트코인에 연동되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대장주이다 보니까 급격한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과도하게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등의 알트코인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회복되는 것보다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시세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진입을 다시 한다면 그 시점은 비트코인의 주차트가 상승에 우호적으로 변할 때 그때라는 걸 기억을 해야겠죠. 그럼 앞으로 암호화폐 시세가 그렇게 빠지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놀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코스피의 주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캐스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스토캐스틱이 지금 앞으로 3주에서 5주간 하락할 걸 암시하고 있는데, 이 채널을 살짝 돌파했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운이 좋으면 다음 주 중에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코스피의 1차트를 보면 하락이 거의 명백합니다. 마지막 스토캐스틱이 반등 한 번쯤은 남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로는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즈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빠졌다가 이 정도 반등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 암호화폐도 하락이고 코스피도 당분간 하락인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걸까요? 이때 물론 투자를 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ETF가 있죠. 인버스 ETF는 말 그대로 특정 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코스피 200 등의 지수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오르겠죠. 코스피 200 지수가 1% 빠지면 2% 오르는 그런 ETF 상품인 건 다들 아시죠? 네, 이 ETF 상품을 구매를 할 텐데, 코스피 지수가 바로 안 빠지죠. 한번 반등을 줘요. 반등을 줄 때 인버스 ETF는 오르다가 살짝 한번 꺾이겠죠. 이때 사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줄 테니까 이걸 먹는 거예요. 만약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은 그중에 탑승할 기회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언제 타야 되는지 애매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때는 놓아주는 거고, 그러기보다는 한번 더 올랐다가 어느 정도 늘릴 때 이만큼 늘릴지 이만큼 늘릴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적게든 많이든 눌림목을 주면 이때 탑승하는 게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상승 전에는 한번 눌림목 주고 이만큼 상승하고, 이 상승 전에는 상승했다가 이만큼 눌림목 주고 상승하고, 이 조그마한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고 상승하고, 이 상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상승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보했다가 눌림목 주고 상승하고,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야 좀 더 많이 먹습니다. 반드시 이런 눌림목 자리를 노려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번에도 이런 자리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내일이나 다다음 주쯤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차트 잘 본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차트를 그렇게 잘 본다고 스스로 자랑을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와서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순순히 인정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흐름은 제가 틀렸습니다. 물론 이더리움과 이오스 중기 흐름은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지만 장기 흐름은 틀렸어요. 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이 경험을 자양분 삼아서 더 정확히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 코스피 200을 포함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큰 하락 직전에 와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 조짐을 보일 때 가만히 있는 것도 훌륭하지만 시장을 보는 본인의 그 뷰를 좀 믿는 사람이라면 이때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좀 사면 좋죠. 앞에서 말씀드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 차트를 잘 본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매수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 즉 지금 이 자리에서 쭉 올라가 버리면은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보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베스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